나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이 새로운 야심찬 슈퍼캐리어 프로젝트로 세계 국방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중국 함대와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최첨단 항공모함은 과거의 대담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위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해군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 슈퍼캐리어를 그토록 혁신적으로 만들까요? 한국 해군력의 최첨단 기능과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알아보세요. 한국은 대한민국 해군 ROKN을 위한 항공모함 등급인 CVX라는 새로운 종류의 함정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름이 변경되기 전에는 LPX-2라고 불렸습니다. CVX는 주로 군인과 차량의 해안 착륙을 돕기 위해 설계된 한국의 이전 독도급 상륙함보다 한 단계 발전한 것입니다. 독도 함선과 달리 CVX는 전투기나 헬리콥터 같은 항공기를 운용하도록 설계되어 전통적인 항공모함에 더 가까운 형태입니다. CVX 아이디어는 2020년 12월 공개된 한국의 2020에서 2024년 국방 중기계획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새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 배를 만드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CVX 사업은 한국의 2023년과 2024년 국방 예산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항공사가 계속될지 아니면 제안으로만 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VX는 본질적으로 해안에서 먼 거리와 전 세계 먼 바다에서 작전할 수 있는 해군을 개발하기 위한 한국의 광범위한 추진의 일부입니다.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이 개념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독도급 강습상륙함, 세종대왕함, KDX-3, 충무공해성선급 구축함, 인천급 호위함 등 인상적인 함선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국가 타입 214와 같은 최첨단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할 수 있는 해군을 원하는 걸까요? 즉, 배치와 이웃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항공모함과 같은 함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효고급 헬리콥터 모함과 에이조모급 선박에는 이제 전투기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군은 현재 항공모함 라오닝과 산둥 두 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곧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장이 취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한국은 CVX를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고 해양 환경에 대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CVX는 대한민국의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건조된다면 첨단 해군 기술을 구축하고 세계 해역에서 입지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CVX 프로젝트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남은 것은 정부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할지 여부입니다. 2020년 말 한국은 CVX 항공모함 계획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등 인근 국가의 해군 경쟁 확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함정을 예정보다 1년 앞서 인도하기 위해 CVX의 설계와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F-35B 전투기 획득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CVX는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급 항공기입니다. 2021년 2월에는 CVX 작업이 2022년에 시작되어 2030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21년 6월 한국에서 열린 메이덱스 무역 박람회에서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조선업체 핀콘테레가 국내 1위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력은 한국이 핀칸티어의 첨단 해군 함정 건조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CVX의 설계가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CBX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보수 정부가 2022년 집권한 이후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CBX는 2023년과 2024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의 중기 국방 청사진 중 하나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의 미래가 추가 연구와 분석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CBX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형태로, 이는 이전 모델인 독도급 선박과 구별됩니다. 수륙 양용 공격 차량을 운반하고 발사하기 위한 좋은 갑판을 포함한 독도함과 달리 CBX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 CBX는 항공기 운항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함선 내부는 강습 상륙함 역할보다는 항공모함 역할에 중점을 두고 항공기를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비행갑판은 CBX 디자인의 특별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반면 영국과 인도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모함의 대표적인 시설인 스키덤프대 대신에 CBX는 미 해군이 최신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F-35B 전투기에 대한 작전 지원을 위해 이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BX의 독특한 디자인 특징 중 하나로 갑판에는 글로벌 항공모함 중에서도 이례적인 2개의 아일랜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쌍둥이 섬 구성은 아마도 영국의 퀸 일리저버스급 항공모함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CBX 프로젝트에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 데브칵 인터내셔널의 영국 방산회사가 제작한 퀸 일리저버스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으로 인해 이 새로운 설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했습니다. CBX에도 국내의 최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이 선박에 한국에서 개발된 정교한 센서와 무기가 탑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목적 레이더 MFR은 탄도미사일 방어용 BMD 개발을 위해 탑재되며 차세대 KDDX급 구축함에도 동일한 다목적 레이더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의 항공모함 건조 아이디어는 전국적으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은 특히 항공모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선소 본부가 있는 부산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 제안은 열렬한 찬성부터 완전히 회의적인 반응까지 강력하게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냈다. 둘째로 한국이 항공모함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페르시아만에서 일본, 한국, 중국의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로 이어지는 중요한 석유 루트인 이 전략적 동맥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해왔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면 중국은 조작된 정당성을 내세워 이들 국가로의 석유 및 기타 자원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 경제적 생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남중국해는 쉽게 추출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작은 섬과 모래톱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특히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은 지역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는 해상 항로에 대한 권리다. 중국이 충분한 기지와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봉쇄나 금수 조치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같은 국가가 국경 밖에서 전력 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다. 한국은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용할 능력이 있는가? 항공모함 건조는 한반도를 넘어 군사적 지정학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단계를 결정하는 일이다. 한국은 제1열도 내에서 중국의 해양 지배와 긴장 속에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미 더 큰 해군을 보유한 일본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간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외교 정책 관심을 집중해온 국가에게는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항공모함 추진은 뚜렷한 전략적 방향성보다는 일본과의 군비 경쟁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은 항공모함을 건조해왔고 한국에서는 이 선박이 양국이 주장하는 분쟁 지역인 독도 근처에 전력을 투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일본의 해군력에 맞서거나 대담한 발언을 하기 위해 한국이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한다면 논리적 근거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한 근거는 명확한 전략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실용적이기보다는 상징성이 강해질 위험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더 큰 군사 전략의 일환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적 열망이나 심지어 민족주의적 열정에서 비롯된 성급한 판단이 아닌 사려 깊은 숙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 보유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는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야망을 충족하는 명확히 정의된 장기 목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새로운 우선순위는 이를 값비싼 임무로 전환시켜 그 결과가 주장하는 포트폴리오 비전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거대 전함 푸제노가 처음으로 천천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범선이 아니라 해군 지배력을 재정의하려는 중국의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김정은 조선소에서 6년간 건조된 푸제남은 중국 최대 규모의 최첨단 항공모함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경쟁하려는 국가의 열망을 상징합니다. 푸제노는 선박 운항 수명의 중요한 단계인 첫 번째 해상 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구조의 모든 요소를 테스트하여 실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합니다. 조선소에서 약 130km 떨어진 동중국해에서 실시될 예정인 시험에서는 선박의 추진력과 전기 시스템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동 시 신뢰성을 결정하고 정교한 온보드 시스템의 전원을 공급하며 승무원을 유지하는 모든 항공모함 운영의 기초입니다. 국영언론 신화통신은 이 항공사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년 출시 이후 수많은 계류 테스트를 거쳤으며 하드웨어에 대한 많은 변경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상시험은 푸젠의 작전 준비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다음 주요 단계를 나타냅니다. 푸제남은 중국 해군 함정 중 가장 크며 톤수 기준으로 각각 6만 6천 톤과 6만 톤에 달하는 산동함과 랴오닝함보다도 더 큽니다. 따라서 미국 해군을 제외하고는 배수량 6만 5천 톤 이상의 선박으로 정의되는 푸젠성 항공모함보다 더 큰 함대를 보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플랫폼은 중국을 튀어 일항공모함 공격력 자산을 운송할 수 있는 매우 독점적인 국가 클럽으로 만듭니다. 크기만이 푸젠을 특별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져오는 기술적 내용도 중요합니다. 스키 점프 발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존 중국 항모 선박과 달리 푸젠에는 전자기 투석기 발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면 탑재량이 증가하고 범위가 확장되어 더 무겁고 강력한 항공기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푸젠이 이전보다 더 먼 거리로 이동하고 더 많은 수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당한 전투 이점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외교협회 국제문제 전문가인 존 브래드포드에 따르면 해상시험은 인민해방군 해군 계획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이 사건이 중국의 엘리트 클럽 진입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세계적 수준의 항공모함 역량을 갖춘 국가의 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역한 미 해군 대장인 칼 슈스터는 이러한 변화가 중국 해군 전략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험이 단순한 기술 연습을 넘어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바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중국에 보여줄 것입니다. 공군력 투사 범위는 바다의 깊이까지 잘 포함됩니다. 한 나라의 해안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공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중국의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푸젠의 이동 능력과 더 무겁고 무장한 항공기 발사 능력은 지역적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의 갈등과 권력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군 이익의 총체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푸젠성은 중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해군을 보유한 미국과의 경쟁에 진지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는 중국이 군대를 현대화하고 그 힘을 국제 무대에 투사하려는 노력에서 이룩한 진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속도를 유지하든 좌절을 느끼든 상관없이 푸젠성은 가까운 미래의 해군력에 대한 담론을 주도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는 중국의 가장 거대한 항모가 미지의 바다로 항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CBX로 알려진 경항공모함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형 항공모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지난 9월 19일 김성균 합참의장이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의 해군 야망이 앞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장군은 군이 더 큰 항공모함을 개발하는 옵션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이 항공모함 능력이 있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념은 국립 KF-21 전투기를 항공모함 갑판을 기반으로 한 해군 버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가능한 업그레이드로 인해 논의는 상대적으로 작은 CBX 디자인에서 보다 일반적인 버전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장군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CBX에서 중형 항모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KF-21의 수직 이착륙 한계는 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장벽이 높지만 항공모함 창설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요 국방 자산이 미래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시각은 급변하는 현장 보안 상황에 맞춰 투자를 진행하려는 정부의 전반적인 전략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CBX 프로그램을 옹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과 거리를 두기 위해 CBX 프로젝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CBX와 같은 경항모가 지역에 증가하는 해군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대형 항모의 능력에 비해 앉은 오리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배수량 6만 톤 이상의 항공모함을 항공모함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물론 CBX의 3만 톤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더 큰 항공모함은 고급 시스템에서 더 많은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어 중국과 일본의 해군 강국에 대해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해당 지역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형 항공모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함대를 확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2척의 항공모함과 세 번째 항모를 파이프라인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더 큰 항공모함은 한국이 국제해역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여 점점 커지는 지역 경쟁 속에서도 한국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리장석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경항공모함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상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내 항공기 개발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X를 둘러싼 논란은 해군력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의 일환일 뿐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군 현대화와 전력 전망 개선에 필요한 전조로 여기고 있지만 일부는 이를 낭비적인 투자이거나 지역 위협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형 항공모함의 전망은 이 질문에 또 다른 차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선박을 건조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자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해군 작전에서 활동하는 주요 해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해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큰 항공모함이나 CBX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USS 시어도어 루즈벨트호가 프리덤 엣지라는 한길 3자 군사훈련을 위해 방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역협정을 포함해 최근 불안한 사건에 따른 3국 간의 광범위한 군사협력의 일환입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모스크바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